그러니까 막판 되면 불안한 마음에 뭘 하냐면 노량진 돌아다니는 요. 작년 24년도가 정말 역대급이었거든요. 강 20년 해봤는데 제일 어려웠어요. 이번 지방직은 거의 난이도는 한 저도 너무 당황스러워서 감독관님한테 화장실 좀 갔다 올게 하니까 감독관이 너무 당황해 하시면서 죄송한데 본인 책임인 거 명확히 인지하고 가야 된다고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무원 행정법 김대현입니다. 해커스 공무원 행정학 서현입니다. 저번에 4월 초에 국가직 시험 치렀는데 2달이라는 시간이 벌써 흘렀거든요. 그때 여러분들 국어랑 영어 개편된다 해서 정신 없었는데 이미 다 지나갔고 이제 어느덧 지방직 시험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2주 남은 시점에서 저희가 어떤 또 조언을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자리 한번 마련해봤습니다. 지금 수험생들에게 참 힘든 시기 같아요. 그러니까요.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요. 뭘 새롭게 하기도 좀 애매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D-14 시험 2주 전 학습 전략하고 학습 팁을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뭐 어떻게 공부할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보다 중점적으로 살펴야 될지 저희가 상세히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국가직 시험을 보면 사실 공통 과목 국영사보다 정원 과목이 상당히 어려워진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정원 과목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작년에 6월 달에 행정학 출제위원들이 불질렀잖아요. 올해도 그랬나요? 올해는 국가직은 그렇지 않았어요. 국가직은 작년 대비 한두 문제 쉬웠어요. 그래서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작년에 행정학 한번 불질렀으니까 이번에 행정법 차례인가? 약간 그럴 수 걱정이 있죠. 되긴 해요. 네. 22년도에 행정법 필수 과목 되면서 한 번 정도 좀 겁줬던 적 빼고는 그냥 공통 과목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어렵다? 이 정도였거든요. 맞죠. 저부터 일단 이번 국가직 출제 경향이 어땠는지 좀 말씀을 드려보면 좀 생소한 지문 비중이 컸어요. 평소보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실 학습 전략이 달라질 필요는 없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문제의 정답을 골라내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선지는 결국 빈출 선지긴 했어요. 심리적으로는 어쨌든 영향 받잖아요. 1번부터 모르는 거 나오고 하면은 그래도 5개년 이내에서 대부분 대풀이 됐기 때문에 내가 자주 그걸 보고 이해를 해놨다면 1번에 흔들릴 필요는 사실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생소한 지문 비중이 좀 늘었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본 것까지 범위를 넓혀서 꼼꼼하게 다 봐야지. 일단 꼼꼼하고 넓게 본다는 건 이건 모순이에요. 이건 말이 안 돼요. 넓게 보면 꼼꼼히 못 봐요. 그래서 빈출 지문을 오히려 강조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보통 그해 국가직 시험과 지방직 시험은 거의 출제 경향을 괴를 같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행정법은 늘 그래왔기 때문에 양을 늘리면 안 됩니다. 지금껏 내가 보던 거를 반복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14일 남은 시점에서는 더더욱 그렇다라는 겁니다. 올해 국가직 시험 보면 작년 대비해가지고 살짝 쉬웠어요. 작년 24년도가 정말 역대급이었거든요. 거의 제가 지금까지 강 20년 해봤는데 제일 어려웠어요. 국회 8급이나 거의 난이도 어려운 7급 가장 역대급이었죠. 아마 인역처에 있는 분들도 생각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지방직은 작년보다는 쉽고 거의 난이도는 한 중중 기본적인 사항을 충실히 숙지하시고 시험장에 가시면 무난히 90점 이상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정리하면 작년 지방직처럼 너무 막 어렵게 나올 거라고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네요. 그쵸. 네. 자, 그러면은 뭐 이번 국가직은 그러했고 지금 당장 급한 불은 지방직이잖아요. 14일 정도 남았는데 뭘 봐야 되느냐? 요즘 고민이 제일 큰 진짜 고민이 어려운 그거잖아요. 문제예요. 네네. 뭐 이런 거 물어보는 분들도 있어요. 잠을 잘 자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 불안한데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이런 것들도 사실 정해진 답은 없겠지만 저희가 어느 정도 조언은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를 위주로 봐야 될까요? 어쨌든 14일이 남았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플랜을 짜는 거예요. 합격 커리큘럼. 제가 볼 때는 이제 처음 보는 분들이 있고 재시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처음 보는 분들은 2회독 정도 D-10까지 해가지고 행정학이나 행정법 각 과목별로 1회독을 하는 거죠. 1회독은 분명히 이제 여러분 지금까지 준비해놓은 단거라는 서브노트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는데 행정 같은 경우에는 필기노트가 있어요. 현행정학. 그 필기노트에 이제 전체 내용이 싹 있으니까 그 필기노트를 보면서 관련 기출문제를 풀고 동형 모의고사를 좀 봐가지고 지역적 세부적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문제 풀이하고 반드시 다시 이론으로 돌아와서 다시 단거라는 노트 보고 너무 문제 공감해요. 풀고 네. 그렇게 반복. 저도 보태고 싶은 게 그러니까 막판 되면 불안한 마음에 뭘 하냐면 노량진 돌아다니면서 쇼핑을 해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뭔 쇼핑인지 알겠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포스터 보면 눈 돌아가요. 내가 지금까지 이걸 몰라서 모의고사가 안 나왔구나. 특강 쇼핑하고 모의고사 쇼핑하고 이러면 뭐 그거 자체는 사람마다 뭐 지엽적인 거 대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지금껏 본 거를 몇 번 더 반복을 해서 빈출선지에서 이게 반복될 가능성이 그렇죠. 높잖아요. 당연하죠. 그게 나왔을 때 맞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새로 나온 신상품만 쇼핑하다 보면 내가 기존에 잘 쌓아뒀던 코어가 된 내용이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를 범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언제나 메인 컨텐츠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손때가 엄청 많이 묻어있는 기본서 이런 것들이 돼야 돼요. 그게 마음이 편해요. 맞아요. 지금 새로운 거 받다가는 폭망입니다. 맞아요. 근데 불안하면 절대.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건 절대 안 돼. 절대 하면 안 되고요. 기존의 것을 계속 반복해야죠. 내 걸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일단 이제 재시생 같은 경우에는 2회독이 아니라 3회독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7일 일주일에 한 번 하고 4일 한 번 하고 2일 한 번 하고 그렇게. 동영도 가급적이면 지금까지 안 보던 동영은 보지 마시고 뭐 선생님 같이 보던 동영이 있잖아요. 그런 동영들을 풀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체크할 수 있는, 그래서 이론과 문제를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고득점의 지름길 같아요. 선생님 혹시 MBTI J이세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선생님은 소문자 J예요. 저는 대문자 J거든요. 진정한 J는요. 계획이 흐트러질 그 경우에서도 대비를 하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대문자 J. 네, 그게 대문자 J예요. 왜냐면 저 소문자예요. 선생님 말씀이 너무 맞아요. 일단은 어떤 계량적인 지표가 필요해요. 그쵸. 문제는 14일 동안 변수가 생각보다 많아요. 많죠, 변수. 막판에 내 체력이 무너지고 나 다 큰 성인이니까 뭐 연락 오고 이래요. 그러면은 2회독을 하고 싶었는데 2회독을 못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그 계량적 지표에 너무 집착을 하면 마지막 멘탈에 오히려 지장이 생겨요. 그래서 정확히 2다 이렇게 버리면 제2 입장에서 따라하다가 선생님이 2회독 하려는데 망했다. 난 안 될 거야. 나 때려칠래. 이렇게 맞아요. 된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계획형이라면 그게 무너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돼요. 그리고 예민하신 분들은 이미 멘탈이 무너져 있거든요. 그쵸. 이런 분들은 마음에 너무 짐이 크기 때문에 뭐 10일 대비 계획, 14일 대비 계획 다 때려치고 하루살이처럼 살으라 그래요. 오늘 하루만 그냥 어떻게 이겨낼지만 생각해도 이분들은 지금 할 수 있는 최대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은 모르겠고 오늘만 성실히 채운다. 그래서 여러 유형이 있으니까 이외도 강행하는 게 저는 베스트라 생각하지만 안 돼도 경쟁자들 지금 무너지고 술 마시고 어디 가서 하소연하고 할 시간에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사실 그것만 해도 앞서가는 거다. 선생님 혹시 이런 행정학 유형 이런 건 좀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 또는 뭐 이런 특강을 들으면 대비된다. 뭐 추천하실 것 좀 있으신가요? 내가 혼자 공부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단권화 특강을 했어요. 14일이니까 하루에 2강씩만 들으면 되거든요. 실제 행정학 1편 총론부터 7편 지방행정까지를 다 코어만 해가지고 그거 지금 드셔도 돼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행정학이 학이지만 법이 나와요. 맞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국가직에도 뭐 국가재정법, 정부조직법 등 해가지고 법령 문제가 5문제가 나왔어요. 법령 문제를 등한시하면 절대 합격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법령 문제를 할 수 있게 무료로 해커스 홈페이지 무료 특강에 가면 현행제가 법령 특강이 딱 있습니다. 6강밖에 안 돼요. 하루에 1강씩 들어도 14일이면은 2회독이 가능하네요. OX도 있고 실제 기출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국가직 17번 문제가 그대로 나왔어요. 이 법조문 혼자 공부하기 어렵잖아요. 그 법령 특강을 들으시면 되겠고, 여기 최근에 행정학 같은 경우는 또 신경향 이론이 나와요. 모든 이론, 뭐 넛지 이론, PSM이라 해서 공공서비스 동기 이론 뭐 다 영어인데 그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경향 이론 특강이 있어요. 6강 역시 똑같이. 이것도 같이 들어보시면 막판에 한두 문제를 딱 캐치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특강 하나 계획하고 있긴 한데 컨셉에 대해서 좀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한 열흘 남은 시점부터는 이제 이해 못한 부분은 과감히 포기하라고 하거든요. 이제 와서 이해를 할 시간은 아니라고 봐요. 지금은 그냥 닥치고 암기할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 특강 이름도 다감기 특강이거든요. 지금은 쓸데없이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정법 같은 경우는요. 제가 문제풀이 때 항상 강조하는 게 이런 거예요. 국어 시간에 우리 이제 독해 신유형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 신민호 선생님한테 잘 배워서 오잖아요. 그 독해 기술을 행정법 시간에 대법원 판례 읽는데 적용을 하면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대법원 판례가 국어적으로 꼭 바람직한 문장만 구사하진 않거든요. 뭐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뭐 이중부정부터 시작해서 그걸 시험장 들어가서 거기 적용해서 독해를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느냐? 키워드 찾아야 돼요. 그 판례에서 이런 특정한 키워드를 쓰고 있고 그 키워드 관련된 판례가 몇 개 없거든요. 전범위 걸쳐서. 그러면은 그 키워드를 먼저 포착을 하고 내 머릿속에서 그 키워드 관련된 논점이 뭐가 있었지? 그걸 떠올려 보고 한 2개쯤으로 압축된다 그러면 이런 논점이겠구나 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거기서 지문을 독해해서 그걸 완전히 이해하려고 하면 이게 안 보여요. 심리적으로 이미 말려 있어서.
키워드 찾는 게 중요하고 그 키워드는 암기가 돼 있어야 되죠. 뭐 여기서 뭐 남들처럼 이해 못했으니까 이제라도 한다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지금 안 돼 있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특강도 그런 얘기예요. 그냥 닥치고 외우자. 그래서 특강 들으신 건 좋은데 어쨌든 왜 들어야 되는지 좀 생각을 해보셔라 이런 얘기입니다. 2주라는 시간이 짧다면 짧다고 볼 수도 있고 뭐 네, 길면 그렇죠. 길다고 볼 수도 있는데 네, 맞아요. 자기만의 루틴을 만들어야 되고 컨디션 관리도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꿀팁 요청하신 분들 꽤 돼요. 아, 맞습니다. 네네. 이제 시험 2주 남으면 일단 아침 기상부터 우리 시험을 10시에 보니까 그렇죠. 네. 최소한 2-3시간 정도 머리가 좀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기상은 최소한 6시에서 7시 올빼미 스타일이라도 바꿔야 됩니다. 식사도 내가 갑자기 배탈 나면 병원에 하루 갔다 오면 끝장입니다. 저도 이 얘기 하려고 네. 했는데 선생님하고 중복대리라는 계획도 제가 세웠어야 되는데 네, 그 생각을 못했네요. 아무튼 식단이 생각보다 중요해요. 나도 몰랐는데 내가 과민성 대장염인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심각하죠. 시험장 당일에 화장실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식단을 부담스럽지 않은 걸로 짜서 미리 먹어야 돼요. 예를 들면 누군가는 죽 먹는 사람도 있고요. 뭐 엄마가 차려주신 밥을 먹어야 나는 탈이 안 난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 막판에 달리다 보니까 커피 많이 마시고 하다 보니까 그게 쌓여서 하필 그날 긴장감과 더해져서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민망한 얘기긴 한데 옛날에 회계사 시험 준비할 때 갔는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아침에. 저도 너무 당황스러워서 감독관님한테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하니까 감독관님이 너무 당황해 하시면서 죄송한데 시간 못 지키시면 본인 책임인 거 명확히 인지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더 긴장해서 더 아픈 거예요. 시작할 때까지 들어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제가 10분 안에 지금 대기 시간이잖아요. 다 조용히 이거 보고 있잖아요. 저 화장실 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더 긴장돼서 안 되겠다 하고 가가지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게 커서 심각하죠. 식단이 중요하다. 생각보다. 맞아, 식단이 중요합니다. 네. 잠자리도 바꾸면 잠이 안 오잖아요. 특히 시험장이 멀거나 하면 아침에 어떻게 갈 건지 이런 이동 방법 이런 것도 다 루틴화 해가지고 맞아요. 이거 짜는 것도 시간이 걸려서 그럼요. 계속 미루다 보면 나중에 막 원서 챙기고 뭐 하고 해야 되는데 정신없는데 이걸 대비를 네, 못해요. 맞아요. 그리고 잠이 안 오는 게 가장 큰 당연하죠. 고민이 되거든요. 근데 어차피 지금 큰 시험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잠 한숨도 안 자도 110분 정도는 내가 정신 온전히 차리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밤새서 게임해보고 한 경험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한두 시간 정도는 내가 충분히 버텼단 집중력 말이에요. 발휘할 수 근데 있어요. 이 정도 시험 앞두고 내가 그걸 못한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래도 못 자면은 되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들 하던 얘기가 뭐였냐면 잠을 자는 것보다는 아니겠지만 눈만 감고 있어도 한 2분의 1 정도는 체력이 회복된다. 그러니까 머리맡에 손 뻗어서 스마트폰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차라리 너무 잠 못 잤나 걱정하지 마시고 아 내일 내가 열심히 시험 문제 풀면 합격할 거라는 어떤 기대감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날 시험 끝나고 이제 밤새서 술 먹고 놀 계획 짜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아, 맞아요. 그거 아무도 걱정을 안 해요. 네. 술 먹다가 2시에 잠들면 어쩌지? 아무도 걱정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꿔서 생각하면 되죠. 오늘 밤새고 술자리 나가는 거 취소하고 맞아요. 그때 자면 돼요. 근데 어차피 이렇게 얘기해도 잠 못 자요. 수험생들은 잠자기 어려워요. 그냥 못 자도 되니까 난 그 다음날 최선을 다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올 것 같습니다. 멘탈과 배탈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뭐 짧게는 6개월, 길게는 뭐 1년, 2년 공부하셨을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그럼 절대 노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D-1까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시고 힘들면 버티세요. 그럼 분명히 합격이라는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은 엄밀히 말하면 행정법 객관식 시험이에요. 객관식 특성상 시험장 들어가기 1초 전에라도 내가 깨우치고 암기를 했다면 1초 뒤에 바로 맞출 수 있어요. 충분히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다음날 시험장 가서 문 부수고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보통은 은연중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그래도 한 85점은 돼야 합격하겠지. 그러니까 3문제 이상 틀리면 안 돼. 이런 강박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작년 행정이 좀 극단적이긴 했지만 70점이 될지 아니면 95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출제위원들이 대충 맞춰놨다고 해도 그대로 흘러갈지는 또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한 85점 막 이런 강박을 갖고 들어가지 마시고 객관식이고 상대평가라는 점 꼭 유념을 하셔서 시험 잘 마무리하시고 웃는 얼굴로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